야,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할 때도 있거든요, 저희끼리.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 집 공사를 인테리어 한 번 진행하기 위해서 정말 몇 년을 돈을 모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한 번 하시면 10년은 정말 너끈히 살아야 될 집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공사를 진행을 하고 업체분들도 저희가 타일 붙인 모습들, 뭐 마감을 봤을 때 고객분들도 그렇고, 아, 이번 공사를 하기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저희 자부심일 것 같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레드라인랩에서 타일 시공을 맡고 있는 타일팀 오렌지 서울 팀장 조상영입니다. 저희 팀은 2023년 4월에 결성된 신생팀이고요. 타일 경력 10년 차인 저와 팀원 4명으로 주로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있는 퍼스라는 동네에서 타일을 처음 시작해 한 2년 정도 하다가 한국에 와서도 계속 타일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신축공사팀에서도 일하고, 그러다가 이제 인테리어, 리모델링 업계를 접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저한테는 인테리어 업계가 더 맞는 것 같아서 지금은 인테리어 리모델링 위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쉽게도 호주에서 마주친 적은 없어요. 거기가 원체 큰 나라다 보니까 얼굴 보기 힘들어요. 그래도 이 대표님이 타일업계에 몸담은 적이 있어서 그런지 타일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셔가지고 작업 진행이 꽤나 수월할 때가 많아요. 또 저희가 최초 본공사 들어가기 전 상의를 할 때도 자재나 부자재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셔가지고 저희가 아직 현장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표님이 어느 정도 자재나 부자재에 대한 설정을 다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일을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은 편한 부분이 있어요. 또 시공과 관련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용어들도 막힘없이 서로 소통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에서 까먹는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자재라 해도 저희가 직접 만져본 자재들이나 그렇지 않은 자재들은 좀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으시니까 좀 저희가 편하게 시공하고 또 퀄리티에 대한 마감도 낼 수 있을 뭐 그런 제안들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굉장히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닌 게, 대표님이 타일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셔서 그런지 타일 이 한두 장 1, 2mm의 오차까지도 체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레드라인의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는 저희 직원들도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하고 또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크게 6가지 단계로 작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재 준비, 바탕면 작업, 그리고 레이아웃을 정하는 것, 접착제를 배합하는 것, 바탕면에 대한 접착제를 도포하고 타일 뒷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기도 하고요. 부착, 또 6번째로 매지 작업. 또 이 중 첫 번째인 자재 준비부터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보통 타일의 와리를 나눈다고들 많이 표현하는데 이제 타일의 레이아웃을 잡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시공이 끝났을 때 고객님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조명이 어디에 들어올지, 가구장 변기, 세면대 위치가 어디인지에 따라 타일의 레이아웃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기물들이 다 들어오고 난 이후에도 지금 이 타일의 비율들이 여전히 아름다운지, 또 조명이 들어왔을 때 그림자가 지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또 분석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일은 크게 3가지에서 4가지 정도의 접착제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폭시, 압착, 미장용 몰탈,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에폭시나 압착 같은 경우는 뭐 설명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배합비를 준수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몰탈 같은 경우에는 마른 가루 위에 이제 물을 줘서 시공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물이 스며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후에 이제 그 마른 가루에서 올라오는 성질 때문에 매지 사이에 백화 현상이 핀다거나 그 내구도가 좀 떨어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 정도는 뭐 미리 채워놓고 물을 한번 주고 그 위에 다시 한번 덮어주는 방식으로 최대한 물이 밑에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접착제 도포하고 붙이는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내구성뿐 아니라 이게 마감도와도 직결된 문제라서 꽤나 신경 써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일단 저희는 이 과정에서 다른 팀들에 비해서 도포면을 좀 넓게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단순히 타일이 붙는 면에만 도포하는 게 아니라 마감 모서리 부분, 뭐 엣지 부분들도 꼼꼼하게 접착제를 발라서 시공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까지는 좀 말하기가 좀 그랬는데, 디커플링 매트라고 있는데 타일과 본바닥을 분리시켜줘서 그 수축이나 팽창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재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사계절이고 기후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편이기 때문에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접착제를 도포해서 붙이는 과정에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되게 많은데, 날씨가 더울 때는 표면 건조에 주의해야 하고요. 또 날씨가 추울 때는 표면이 동결되는 것에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말 다 하고 보니까 사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타일 시공에서 실제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각각의 공정이 완벽하게 진행이 되었을 때, 소비자분들이 이사해서 들어오셨을 때, 또 업체분들이 보셨을 때, 그리고 그 집에서의 5년 후 10년 후에도 만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최대한 시공 전 과정을 꼼꼼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요구사항을 주셔도 완벽하게 해내는 게 최대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부끄럽지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레드라인랩 대표님이 타일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다 보니 한 번씩 되게 독특하고 손 많이 가는 마감을 요청하시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함께 현장을 하면서 대표님께서 전달 주신 요구사항들을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또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표님이 요청 주시는 내용들이 타일 하시는 분들이 공감할 정도로 까다로운 내용들이 많아서, 앞에서도 말했던 내용이지만 진짜 1, 2mm의 오차도 용납해주지 않는다는 것, 분리 부분이 조금이라도 벌어지면 그것에 대해 용납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계속 피드백을 주시는데 저희가 그 부분들을 뭐 문제없이 잘 소화하고 있다, 뭐 이것만 해도 첫 번째 강점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저희 팀은 졸리컷 마감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영혼을 갈아 집어넣고 있는데, 졸리컷이라는 게 이 타일과 타일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45도로 도매를 쳐서 그 마감면에 대해서 타일 옆면이 최대한 보이지 않게 해주는 종류의 마감이거든요. 모서리 마감을 보면은 단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코너비드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코너비드 자체가 타일과는 다른 재질이기 때문에 이질감이 느껴져서 저희는 최대한 졸리컷을 하는 것을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고, 처음에는 저희도 자신이 없으니 좀 두껍게 많이 치다가 요즘은 미적인 어떤 모양 때문에 최대한 얇게 진행을 해서 엣지를 살려주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타일이 얇아지는 만큼 그 부분이 약해지고 그 부분들이 깨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많이 생각을 해보다가 에폭시나 이런 자재들을 충분히 충진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시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효과 덕분인지 요즘은 졸리컷을 깨져서 뭐 보수가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소한 장비에 대한 투자를 최대한 아끼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피디님도 공감하시겠지만 저희 타일 부분도 요즘은 점점 장비들이 업그레이드되고 좋아지는 장비들이 매일매일 새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캐치하고 실행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팀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형 타일을 전문으로 하는 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비에 대한 투자를 더 아낄 수가 없어요. 박판 같은 경우는 높이가 3m에 옆으로 1.5m 이런 타일들도 나오기 때문에 장비가 갖춰지지 않으면 시공 자체를 할 수가 없는 타일들이거든요. 좋은 퀄리티, 좋은 시공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장비들은 항상 갖추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힘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의 마지막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뭐 비용, 퀄리티, 마감일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각 업체마다 그리고 현장마다 담당하는 전문 기공을 따로 두고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첫 현장에서 보셨던 마음에 드셨던 퀄리티를 끝까지 유지하는 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형 팀들 같은 경우에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시공하는 사람들이 다 다른 경우도 많고 또 현장마다도 시공자가 다 다른 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저희 팀을 비롯해서 같은 뿌리를 가진 소속의 소규모 팀이랑만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첫날의 퀄리티 그리고 첫 현장의 퀄리티를 유지하고 좀 더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손발이 맞는 팀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딜레이 없고 불필요한 비용을 추가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요. 이 부분들이 저희의 또 장점일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타일 가공 과정이 100% 현장에서 진행되는 것.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돌리컷, 세면대, 타공 등을 전부 공장에 맡겨서 가져오시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추가 운임이나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퀄리티가 공장마다 또 다르고 오면서 이제 깨지는 경우들도 많고 해서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 100% 진행을 하면서 같은 퀄리티, 같은 비용 등을 최소한으로 마진을 정해놓고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저희가 좀 강점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뭐 비용, 퀄리티, 마감일 이런 것들 어쩌면 다 당연한 것들인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 또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저희의 강점이라면 그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할 때도 있거든요, 저희끼리.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 집 공사를 인테리어 한 번 진행하기 위해서 정말 몇 년을 돈을 모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한 번 하시면 10년은 정말 너끈히 살아야 될 집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공사를 진행을 하고 업체분들도 저희가 타일 붙인 모습들, 뭐 마감을 봤을 때 고객분들도 그렇고 아, 이번 공사를 하기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저희의 자부심일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신생 업체일 때부터 처음부터 일감을 주서 시작을 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 오래 본 팀이고요. 보면은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뭐 그런 업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레드라인랩 직원분들, 뭐 대표님 모두 열정 있고 젊으신 분들이셔가지고 도전 정신 강하시고 또 그 강하신 게 한 번씩 힘들 때도 있지만 또 그 독특하면서 손 많이 가는 마감을 과제로 던져주실 때는 진짜로 막 꿈에서 타일이 나올 정도로 힘들 때가 있는데 앞에서도 또 많이 얘기하긴 했는데 또 대표님이 타일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니까 뭐 무엇 하나 허투루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재나 부자재 선택부터 세세한 마감까지 어느 것 하나 잘못하면 확 티가 날 정도로 잘 아시니까 이게 매 순간순간 굉장히 긴장을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선. 그렇다 해도 이게 젊은 분들이랑 또 열정적으로 의견 나누고 또 도전하고 또 성취해내면은 또 저희에게도 굉장히 큰 희열과 보람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랑 레드라인랩이랑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오렌지 타일 서울팀이랑 레드라인랩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